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상자 속에서 발견된 토막 거인. 어느 날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대제상 자파르에게 세간의 여론을 살피기 위해 오늘 밤 시내를 한 바퀴 돌 생각이라고 말하고 대제상과 호위대장 메스루르와 함께 이목을 피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궁을 나섰습니다. 어느 좁다란 골목에 들어선 그들은 달빛 아래 걷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흰 수염이 난 노인은 머리에 그물을 이고 한쪽 손에는 종려 잎으로 엮은 바구니를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칼리프가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노인네 같다며 노인에게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았는데 노인은 어부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인간으로 종일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새끼 한 마리 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누라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막막하다는 노인에게 동정심을 느낀 칼리프는 어부에게 되돌아가 한 번만 더 그물을 던져 어떤 것이라도 건져 올리면 대가로 100세켕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뜻밖의 제안에 어부는 칼리프의 말을 믿고 세 사람과 함께 티그리스 강으로 가면서 그날 하루의 고생이 일순에 사라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 당겨보았습니다. 그물 안에는 뚜껑이 굳게 닫힌 아주 묵직한 괴짝이 하나 들어있어 칼리프는 재상을 지켜 100세켕을 주게 한 후 어부를 돌려보냈고 메스루르에게 괴짝을 매도록 하고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에서 괴짝을 열어보니 커다란 바구니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장바구니 모양으로 생긴 주둥이 부분은 닫혀 있었고 붉은 양털로 꿰매어져 있어 실을 끈 차 속에서는 형편없는 양탄자로 말아 묶어놓은 것이 나왔습니다. 노끈을 풀고 양탄자를 펼친 세 사람의 눈은 순간 공포로 얼어붙었는데 거기엔 어떤 젊은 여인의 시체가 들어있었고 백설보다 흰 여체는 여러 토막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칼리프는 경악했고 곧 분노로 바뀌어 재상에게 당장에 이 여인을 살해한 자를 잡아내어 사형에 처하지 못하면 그대와 그대 일족 90명을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고통을 쳤습니다. 재상이 수사를 위해 부디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하자 칼리프는 그러겠다면서 반드시 기한을 지키도록 하라고 했는데 재상 자파르는 황망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 탄식했습니다. 바그다드처럼 넓고 사람이 들끓는 도시에서 이미 도성 밖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다른 사람이면 감옥에서 무고한 사람을 끌어다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심에 거스리는 짓을 할 수는 없어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휘하 관리들에게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범인을 색출해내라고 명했고 관리들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어 아무리 애써도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고 이제 재상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한 목숨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흘째 되는 날 이 불쌍한 대신의 집에 형리가 도착해 같이 궁으로 가자고 말하자 재상은 순종했고 칼리프는 무릎을 꿇은 그에게 살인자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재상이 눈물을 머금고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자 칼리프는 온갖 질책과 호통을 쏟아붓더니 그와 바르메시드 일족 90명을 왕궁 대문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교수대를 세우고 바르메시드 일족 40명을 그들의 집에서 잡아오는 동안 왕명을 외쳐 전하는 광국군은 도성의 거리거리를 누비며 교수형을 알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재판관과 수많은 형리들이 대제상과 바르메시드 일족 40명을 끌어와 각자의 교수대 아래 세운 뒤 곧 그들을 공중에 들어 올릴 끈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이 슬픈 광경 앞에서 눈물을 금할 수 없었는데 자파르와 바르메시드 일가는 그들의 청렴함과 너그러움, 공평무사함으로 전체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가혹한 칼리프의 명이 도성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갑자기 반듯한 용모의 청년 하나가 군중들을 해치고 대제상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왕족들의 수장이시며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이신 존경하는 대제상님. 당신은 이 범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줄을 풀고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티그리스 강에 던져진 여인의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바로 제가 살인범입니다. 벌받을 사람은 저란 말입니다. 이 상황의 재상은 기쁘기 그지없었지만 한편 청년에게 동정심을 느꼈는데 그가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를 사람 같지 않은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기 때문으로
그때 노인 하나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더니 외쳤습니다. 대감, 이 젊은이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괴짝 속에서 발견된 여인을 죽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직 저뿐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제발 죄인 대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이 노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서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자 제상 자파르는 두 사람을 칼리프에게 데려갔고 제상이 칼리프에게 사실을 고하자 칼리프는 두 사람을 모두 교수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상은 둘 중에 한 명만이 범인이라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 사료된다고 하자 청년은 하느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흘 전에 여인을 살해한 범인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워낙 강하게 맹세를 해서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칼리프는 청년을 향해 무엇 때문에 그처럼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제 발로 죽여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했는데 살해된 여인은 자신의 아내이며 옆에 있는 노인, 즉 자신의 숙부딸로 12살 때 결혼해 지금까지 12해를 같이 살아오면서 슬하에 사내아이 셋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아내로 현명했고 품행이 단정했으며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온정성을 다했으며 자신도 그녀를 더없이 사랑해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주었답니다. 그런데 2달 전 그녀가 병에 걸렸고 그가 극진히 간호를 해서 한 달쯤 지나 차도를 보이더니 어느 날에는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을 나서기 전에 그에게 사과가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과를 구하기 위해 바그다드 안에 있는 시장과 과일 가게를 모두 돌아다녔는데 한 개당 금화 1세켑이나 지불할 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해 몹시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목욕에서 돌아와 사과가 없는 것을 보자 너무도 실망해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인근 농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전날처럼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는데 발소라에 있는 폐하의 정원에 가면 구해볼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듣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힌 후 발소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몹시 서두른 덕분에 보름 후에는 사과 3개를 들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3개밖에 남아있지 않아 개당 1세켑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산 것들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내의 사과 욕심은 이미 지나가 버린 후라서 사과를 받아 그냥 침대맡에 두었고 이후에도 병새는 차도를 보이지 않아 남편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 그는 각종 직물을 거래하는 시장에 있는 가게에 앉아 있을 때 고약한 인상의 덩치 큰 검둥이 노예 하나가 가게에 들어오는데 손에 그가 아내에게 준 사과 하나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가 발소라까지 가서 사온 그 사과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바그다드나 인근의 다른 농원에서는 저런 사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검둥이를 불러 그 사과를 어디서 구했냐고 하자 놈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애인이 준 선물로 오늘 그녀를 보러 갔더니 어디가 아픈지 누워 있었고 옆에 사과 3개가 있었답니다.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사람 좋은 남편 놈이 보름씩이나 걸려 어딜 가서 구해다 주었다고 하는데 함께 간식을 먹은 후 집을 나오면서 이 사과 1개를 챙겨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돌아 버릴 것 같아 벌떡 일어나 가게 문을 닫고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사과가 있는 곳을 보니 과연 2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하나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사과 있는 쪽을 슬쩍 돌아보고 2개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냉담한 어조로 어디 갔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남편은 검둥이 노예 놈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순간 맹렬한 질투의 불길에 휩싸여 허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 아내의 가슴에 깊이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자르고 몸통은 내 토막을 낸 후 시신을 한 대 묶어 바구니 속에 숨기고 바구니 주둥이는 붉은 양털실로 꿰매 봉에 바구니를 괴짝에 넣어 티그리스 강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세 아들 중 2녀석은 벌써 자고 있는데 첫째 녀석이 대문 옆에 앉아 서럽게 울고 있어 이유를 묻자 아들 녀석이 아침에 엄마 모르게 사과 3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동생들하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덩치 큰 검둥이 노예 놈이 그걸 손에서 빼앗아 갔는데 쫓아가면서 병든 엄마를 위해 아빠가 보름간의 긴 여행 끝에 구해온 것이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오히려 돌아서서 아들을 때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모습을 감춰버렸고 아들은 성 밖을 서성이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 엄마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드리려고 기다렸다면서 말을 마친 아들은 다시 눈물을 펑펑 쏟았고 말을 들은 남편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로 노예놈이 아들 얘기를 듣고 꾸며낸 거짓말을 미련하게 고지 듣고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숙부가 딸을 보러 왔는데 숙부는 살아있는 딸을 보는 대신에 사위의 입을 통해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남편은 숙부의 단죄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숙부는 남편을 책망하려 하지 않고 울고 있는 남편을 따라 함께 울었고 그렇게 그들은 꼬박 사흘을 쉬지 않고 울었다는데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칼리프는 청년이 동정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하느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용서받을 만한 것이었어.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원인은 그 못된 노예 놈이여.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그 놈뿐이여. 다시 사흘의 말미를 줄 터이니 놈을 찾아내도록 하시오. 기한 내에 끌고 오지 못할 시에는 경위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요. 이제 겨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자파르는 칼리프의 새 명령에 또다시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아무 대꾸도 못하고 궁에서 나와 정말 살 날이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이 노예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 아예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비탄에 빠져서 이틀을 보냈으며 가족들도 칼리프의 가혹한 처사를 원망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드디어 사흘이 지났고 자파르는 마음을 다잡고 일국의 재상으로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맞으리라 결심했는데 카디와 증인들을 불러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내와 자녀들을 차례로 껴안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자 가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고 세상에 다시 없는 슬픈 광경이 벌어졌는데 왕궁의 형리가 도착해 칼리프가 재상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명을 전했습니다. 자파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형리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막 집을 나서려 할 때 대여섯 살 먹은 재상의 막내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하녀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하려고 데려왔던 것으로 재상은 어린 딸을 각별히 애지중지해 형리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고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여러 차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던 그는 딸의 가슴 부근이 불룩하게 솟아있고 무언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가슴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자 딸은 사과인데 껍질에 우리 주군이신 칼리프의 조남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노예 리안이 이 색행을 받고 자기에게 팔았다는 것인데 사과라는 말과 노예라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인 자파르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탄성을 지르며 딸의 가슴에 손을 넣어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과를 판 노예를 불러오게 했고 근처에 있던 노예가 불려오자 자파르는 어디서 이 사과를 훔쳐왔느냐고 물었는데 노예는 골목길을 지나다 꼬마애 하나가 들고 있던 것을 가로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파르는 일개 노예의 하찮은 장난이 한 여인을 죽게 만들고 나아가 자신의 죽음마저 초래할 뻔했다는 생각에 기가 찰 뿐이었는데 그는 노예를 칼리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어떤 우연에 의해 자신이 그를 찾을 수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는데 칼리프가 이렇게까지 놀라본 적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우스웠던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웃음을 터뜨렸는데 잠시 후 칼리프는 이 기이한 소동을 야기한 자는 노예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놈의 죄가 반드시 용서받을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며 자신이 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어 이 이야기가 노예 이야기보다 놀랍다고 느끼면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칼리프는 동의했는데 하지만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오. 나는 경히 이 노예를 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지 않소. 왜냐하면 세상에 이 새 사과의 이야기만큼 기이한 것은 또 없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형제간을 갈라놓은 사소한 언쟁으로 이어집니다.